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5월 15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트럼프와 시진핑의 얼굴을 표면 대표 사진으로 올려봤습니다. 트럼프가 뭔가 대단히 못마땅한 표정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진핑은 형 왜 그래? 뭐가 불만이야? 이 얘기 해보라고. 이러는 그런 표정 같은 참 재미있는 표정이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미중 철저 해설, 시 주석이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 트럼프 대통령이 응했는지 지지하지 않는다와 반대말의 무게감은 이라는 제목으로 5월 14일 9시 44분이네요. TV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열렸고 대만 문제를 놓고 시 주석이 독립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일본 시간으로 오후 2시가 넘는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함께 세계유산인 텐단 공원을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 훌륭하고 훌륭한 장소다. 중국은 아름답다. 천단은 중국의 명나라와 청나라 황제들이 제사와 풍년을 기원하던 곳으로 중국 측의 환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다. 이후 인민대회당에서 국빈을 맞이하는 만찬이 열릴 예정이다. 시 주석, 대만 문제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 대만 문제 가운데 일본 정부도 매우 주목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독립에 대해 그동안의 입장을 바꿀 것인가 하는 점이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썼지만 분명히 독립 반대라고 한 역대 대통령은 한 명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대만 독립 반대와 같은 기존 입장과 다른 친중국 발언을 이끌어내는 것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반대는 대만의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 미국 정치에 정통한 이카이 대학의 코다니 데츠오 교수에 의하면 지지하지 않는다와 반대에서는 뉘앙스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 만약 독립 반대라고 지금까지 입장을 변경할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무기가 정지될 가능성도 있고 대만의 군사력이 저하되는 입장이 위태로워지고 만다. 전문가,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사다리를 떼이는 형태로 이 문제는 일본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나빠지면 최악의 경우 무력 충돌로 발전해 일본이 말려들게 될 수도 있다. 무력 충돌까지 되지 않아도 대만에는 반도체 대기업의 TSMC가 있어 그것이 중국에 포섭되어 버리면 일본에도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도 걱정된다고 한다. 게다가 오타니 교수는 미국이 반대하면 일본은 어떻게 하지? 라고 중국에도 대만에도 듣게 된다고 지적.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과 함께 대만이 힘으로 중국의 일부가 되지 않도록 해왔지만 그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사다리를 떼이는 형태가 되어 일본만 중국과 대립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일본 정부의 현상 유지를 이상적 시나리오로 보는 목소리. 그러나 사전에 베센트 재무장관 등 미국 측이 일본의 뜻을 했기 때문에 허둥대는 일은 없다. 미국이 대중정책을 크게 바꾸는 얘기는 안 된다고 낙관적인 목소리가 많았다. 시 주석, 대만 문제 처리 못하면 양국은 충돌 발언인가? 실제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시 주석으로부터 대만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면 양국은 충돌에 미중 관계를 위험한 상태로 몰아넣게 된다는 등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텐단 공원을 방문했을 때 기자로부터 대통령, 대만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까? 라고 말을 걸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아직까지 미국 측이 대만 문제를 어떻게 언급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마소치 사코 국제정치학과 큐슈대학 대학원 비교사회문화연구원 교수의 댓글입니다. 보충이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회담은 중국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제 오전 회담이 아직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시진핑의 대만 발언을 플라잉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외신은 시씨의 발언을 크게 보도했기 때문에 미국 측은 중국에 틀이 박힌 형태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기업인을 이끌고 중국에 이런저런 물건을 사러 갔다는 것도 그가 미중 무역전쟁을 시작으로 세계의 관세 공격을 가해온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한심한 상황이다. 이래서는 트럼프는 왜 일부러 중국에 갔는지 국내에 설명할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이런 가운데 그가 평소에 이니셔티브를 되찾으려면 대만의 무기 매각을 실행하는 것이 간편하다. 대만에서는 4월에 국민당 주석의 방중 후 당이 분열된 상태가 되어 구입 예산이 가결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미중 관계는 이번 정상회담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담만으로. 또 다른 댓글은 대만은 이미 독립했다. 일본의 보도는 왜 대만은 독립하고 싶은가라는 잘못된 논점을 되풀이하는가. 대만은 독립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이미 독립해 있기 때문이다. 대만은 독자적인 통치기구를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주권 국가로서 기능하고 있다. 역사를 보더라도 대만이 베이징 정부의 직접 통치를 받은 사실은 한 번도 없다. 대만 사회의 다수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독립이 아니라 현상 유지이다. 그것은 현상이 이미 독립국 국가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반복한다. 대만은 독립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대만은 이미 독립했다. 근데 이 독립국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유엔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대만이 그 자리를 뺏겼죠.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국가라는 의미를 전 세계가 아직 인정을 안 하는데 정상 국교 수교한 나라가 한 군데인가 두 군데 또 생겨가지고 우리나라도 정식 외교 관계로는 안 돼 있죠. 이런 좀 애로점이 있는 거. 이렇게 뭐 이미 독립국가인데 뭔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독자의 마음은 알겠는데 세계적인 것이 세계적인 시각에서 인정받아야 그게 독립국 아니냐 이런 게 참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답변은 안 했지만은 루비오가 대신 답변을 했습니다. 미 국무 대만 정책 변화 없다. 중국 향해 강압적 현상 변경한 데 경고도. 김진희 뉴데일리 우리나라 뉴스에서 이것을 발췌했네요. 미중 정상회담 직후 대만 정책 방침 재확인. 호르무즈 문제에서 중국 도움 요청 안 했다 선긋기.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미중 정상회담 직후 미국의 대만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강압적인 방식의 현상 변경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 좋지 않다고 말해 중국의 대만 무력 압박 가능성에 우회적으로 경고를 날렸다. 앞서 시 주석은 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잘못 다룰 경우 양국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은 중국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중동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안전 확보를 위해 결국 중국의 대이란 영향력이 일정 부분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반중 성향 홍콩 언론 재벌 지미 라이의 수감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고 전했다. 미국도 대받아친 거는
이 반중 언론을 왜 집어넣느냐, 뭐 이렇게 또 공격을 한 부분도 있긴 있는 것 같네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에게 대만에 대한 갈등을 조장한다고 경고합니다. 그 섬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 사이에 중요한 지점인 이유. 마이크 베버네스 야후뉴스 5월 15일 보도 내용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것 같은 뉴스들을 많이 게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원합니다. 미국은 중국이 무력으로 점령하려 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 의도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수요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의 운명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충돌하거나 심지어 충돌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기간 동안 이례적으로 대중의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두 지도자 간의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오조로 나타난 것이 특징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수십 년 동안 대만을 둘러싸고 대립해 왔습니다. 이는 미국이 대만이 자국 영토의 일부라는 중국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과 중국 본토 간의 통일을 자신의 정권의 중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접근 방식은 적어도 복잡합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정부를 인정하지 않지만 이 섬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대통령들이 잇따라 중국의 대만을 되찾기 위한 군사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미군이 중국의 침공을 막기 위해 개입할지 여부는 여전히 미해결 문제입니다. 대만 전쟁은 필연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것이 중국 해체로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요. 전쟁을 일으키라고 꼬드기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국 대통령의 두 마디가 마침내 트럼프를 침묵시키는 방법으로 트럼프를 깎아내리는 제목, 데이비드 가드너 데일리 비스트 5월 15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훈육된 사람으로 중국을 떠날 것입니다. 시진핑이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투키디데스 함정의 망령을 높이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면 지금 그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목요일에 도착하는 동안 시진핑 주석은 떠오르는 강대국이 패권에 도전할 때 전쟁이 종종 불가피하다는 고전적인 그리스 언급을 인용했습니다. 이 개념은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두 번째 펠로폰네소스 전쟁 기원전 431년에서 기원전 404년에 대한 인용문을 바탕으로 한 비교적 현대적인 개념입니다. 아테네의 부상과 스파르타에 심어준 두려움이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스파르타를 미국으로, 중국을 아테네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트럼프에게 아동용 장갑을 착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말이 빠르고 무릎을 꿇는 트럼프에 대한 정교한 혐오감으로 시진핑 주석은 이번 주에 장갑을 벗고 손끝에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흔들리는 표정입니다. 그리고 이 첨단 공원에 방문할 때 미국과 중국 관리들 간의 길고 격렬한 논의로 인해 기자단의 사찰단지 진입이 거의 30분 지연되었습니다. 미국 비밀 경호국 요원들의 총기 휴대를 문제 삼아서 못 들어간다. 이거 가지고 이 글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한 2시간 정도 옥신각신했고 또 말은 풀렸다고 하는데 기자단은 한 30분 입장이 지연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시진핑이 이제 뭐 이렇게 문턱을 넘어가는 그걸 부축을 안내하는 그런 사진의 모양이네요. 예, 이제 할배가 돼가지고 문턱 넘어가는 거 아주 조심스럽게 넘어가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보잉 CEO 트럼프 순방 동행에도 기대 이하 주문에 주가 하락.
김성희 조선비즈 5월 15일 보잉 주가 전날 대비 4.7% 하락. 중국서 200대 수주 예상치 및 중국 시장 복귀 신호탄 평가도. 미 항공기 제조업 보잉의 켈리 오트버그 최고 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순방에 동행했지만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주문 규모의 보잉 주가가 급락했다. 14일 현지 시간 뉴욕 증시에서 보잉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4.74% 하락한 229.21달러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227.50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중국에서 신규 수주를 확보했음에도 주가는 오히려 하락한 것이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했다.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중국의 보잉 주문 규모를 최대 500대로 전망하는 등 시장 기대치가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방중 이후 대규모 보잉 발주 계약을 공개한 적이 없다. 2020년에는 항공기를 포함한 770억 달러, 약 115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 구매하겠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그 사이 중국의 항공기 수요는 보잉 경쟁사인 에어버스로 이동했고 보잉은 중국 시장 점유율을 상당 부분 내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일 픽 트럼프 시진핑 회담 앞두고 한국 찾은 미 재무장관 중 부총리. 어저께도 소개를 한 겁니다만 제 인용을 좀 찾았습니다. 왜냐 아주 듣기 언짢은 그런 친구가 있어가지고 다시 게재를 해봅니다. 한국경제 5월 13일 날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와 중국 부총리 허리펑은 인천국제공항 귀빈실에서 회담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이 미중 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인접한 미국 동맹국인 일본, 한국 정부와 정책 조율을 위한 일정을 잡다 보니 정작 정상회담 당사국인 중국과의 사진회비를 마무리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을 수도 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11일 미국에서 출국했으며 12일 일본에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가타야마 사스키 재무상,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 등과 만나 미일 관계 및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는나 기자가 5월 14일 10시에 보도한 내용은 정상회담 의제 논의 위해 인천공항 귀빈실서 회동. 그래서 그 사진 찍은 거를 그 뉴스 일거를 가져와서 게재를 했는데요. 트럼프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중국 대사관에서 회담했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친중 매국노가 있습니다. 제명이 말대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자는 반역죄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 이런 거는 왜 이런 놈들은 안 잡아 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트럼프가 아쉬운 게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뉴스도 확인 안 하고 중국 대사관에서 회담했다고 미친 말을 하는 새끼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환경 격변에 시달리다 자동차 결산, 혼다는 적자 전락, EV 감퇴 중동 긴박화도. 지지통신 경제부 5월 15일. 자동차 대기업의 2026년 3월기 결산은 사업 환경의 격변에 고심하는 모습을 부각시켰다. 특히 혼다는 북미 전기차 수요 급감으로 상장 이후 처음으로 4천억 엔이 넘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미 고관세나 중국세의 대두에 노출되는 국내 메이커. 중동 정세 긴박화로 자재와 연료의 가격 급등과 수출 정체도 우려되고 있다. 환경규제 철폐 결정권자. 매우 어려운 사업 환경 속에서 업계의 구조의 대전환의 시기에 있다. 혼다의 미베 토시히로 사장은 14일 도쿄도 내에서 연 결산 설명회에서 험상궂은 표정을 지었다. 미국의 바이든 전 정권이 진행한 기후변화 대책을 근거로 해 EV 개발에 전격한 혼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9월 EV 촉진책을 중단하자 상황은 달라졌다.
미 조사 회사에 의하면 금년 1월에서 3월에 미국 EV 판매는 전년 동기 30% 가까이 감소했다. 이것이 결정적인 수단이 되어 혼다는 북미에서 예정하고 있던 EV3 차종의 개발을 중지, 방향 전환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설비의 감손이나 부품 메이커의 보상 등 관련 손실은 2년간 합계 약 2조 엔에 이른다. 중국 세계 표준으로 세계 최대의 시장인 중국에서도 공경이 계속된다. 범용 부품의 대량 생산 등에 의한 코스트 경쟁력, 일본계 메이커의 절반 이하로 여겨지는 2년 정도의 개발 스피드를 무기로 급속히 힘을 기르고 있는 BYD 등 현지 신흥 메이커의 후진국이 도전하고 있다. 혼다는 현지 업체와의 합작 공장에서 일부 생산을 중단하는 방향이다. 미베 씨는 인도나 중국의 신흥 세력의 방식이 지금은 세계 표준이 되고 있다고 지적. 어느 자동차 대기업의 중국 담당자는 신형차를 발매할 때에는 이미 개량의 계획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속도감의 차이를 혀를 내두른다. 혼다는 현지 부품이나 기술을 도입해 중국 사업의 재건을 도모해 인도에서도 현지 개발 수법을 대담하게 채용할 방침, 닛산차는 앞으로 중국을 각국에 대한 수출 거점으로 규정하지만 성패의 향방은 불투명하다. 원유가가 그림자, 혼다나 닛산은 2027년 3월기에 흑자 전환을 전망하지만 중동 전세의 악화가 그림자를 들여온다. 원유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원유 유래의 자재 가격 등의 급등을 포함시켜 이익은 저수준인 채 도요타 자동차는 연료와 자재비 급등 중동 등에서의 판매량 감소를 전망하며 순이익은 3분기 연속 감소할 전망이다. 도요타는 전기차를 늦게 조금씩 그 포트폴리오식으로 배분 정도 하는 식으로 늦게 했죠. 혼다가 너무 빨리 EV로 가다가 지금 트럼프 정책에 의해서 고전을 하게 되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중국은 오늘도 내일도 EV, BYD 이런 차들을 과잉 생산해서 덤핑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덤핑 문제는 스루풋 회계 분석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것입니다. 4월 기업물가 4.9% 상승 일본은행 시사통진 경제부 5월 15일 일본이 15일 발표한 일본은행이 4월 국내 기업물가 지수 속보치 2022년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132.8로 전년 동기월 대비 4.9% 상승했다. 기업물가 지수는 기업 간에 파고 사는 치인이라고 사례로 모노 가격 기업 거래 가격이란 얘기겠죠. 장기금리 2.635%로 29년 만에 최고 수준 인플레 경계로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14일에 도쿄 채권 시장의 장기금리의 지표가 되는 신발매 10년물 국채의 유통 이율이 일시 2.63%로 상승, 채권 가격은 하락. 일본 상호증권에 따르면 1997년 5월 이후 2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 10년이면은 장기차라고 부르는 모양이에요. 단기차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이런 거를 이 플랫폼 뉴스에 그렇게 잘 다루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물가 오르는 거를.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025년 6월 대비 2.6% 상승한 것으로 쭉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피부로 느끼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고채 3년물 단기 3.65%로 이자가 높죠. 장기 국채는 아무래도 싸죠. 그런데도 그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여기 뭐 한 10년물 이런 거 좀 회사채는 되게 높네요. 4.28%. 기업 사채. 이런 건 참고적으로 일본은 머릿말 이 위에 그렇게 막 이렇게 소비자 물가하고 기업 물가 지수. 우리나라는 기업 물가 지수라는 걸 아예 하질 않죠.
일본 은행이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데이터처에서도 기업 물가는 꿈에도 지금 생각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 한복판이 이 차이나타운 라멘집 알고 보니 중국 비밀 경찰서였다. 한국 사례와 비슷. 김무현 문화일보 5월 15일. 캘리포니아주 한 시장도 중국 간첩 혐의로 이번에 걸렸죠. 중국 여자였는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도 중식당 비밀경찰서 운영 의혹 제기.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중국 정부의 이른바 비밀경찰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미국 시민권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국 사법당국은 해당 시설이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기 위한 해외 거점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14일 현지 시간 BBC에 따르면 미국 유엔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루젠왕 64세 해리 루에 대해 중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 활동 및 사법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루젠왕과 공범인 천진핑이 수사 사실을 인지한 뒤 중국 공안부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이 행위를 증거인멸 및 사법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진 차이나타운에서 17일 날 그 찍은 사진이 됩니다. 두 번째 6층짜리 빌딩인데 이 안에 전체가 중국의 비밀경찰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현행 방첩 업무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처벌 규정이 없고 간첩죄 적용 대상은 적국에 한정되는 탓에 비밀경찰서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도 정보국을 신설하는 마당에 우리나라 국가정보는 뭐 색깔이 이제 변해가지고 옛날 중앙정보부 뭐 이런 역할도 못하고 있는데 그 한동훈이가 얘기했듯이 간첩법을 우리나라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적국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익을 해치는 그런 범법 행위를 한 거는 간첩으로서 처벌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일본도 그런 법이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정보국까지 생긴다면은 일본도 스파이법을 분명히 만들 것 같습니다. 사실상 스파이에 대한 혐의는 중국 애들을 상대로 하는 게 물론 서양인들도 스파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애들도 있을 거고 주한미군이 28,000명인데 계속 45,000명이라고 트럼프 아저씨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나머지 한 18,000명 정도가 다 스파이로 들어와 있는 모양이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나잇.